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177쪽 정류기 및 제어기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류기가 뭡니까? 정수기죠, 정수기. 정수기. 우리 요 류자는 전류할 때 류자입니다. 전류할 때 깨끗한 전류를 보낸다. 우리 정수기는 물을 깨끗이 하는 것이 아닙니까? 자, 교류를 여기 있습니다.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장치를 정류기라 한다. 됐어요? 교류가 좋습니까? 직류가 좋습니까? 자, 직류는 한번 봅시다. 직류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일정한 전압을 유지합니다. 전압비를 유지하는 것. 우리 예를 들어서 건전지 같은 거죠. 건전지 같은 거 시계에 쓰는데 벽에 달린 시계에 쓰는데 전압이 항상 일정하고 시계가 잘 맞아야 되죠. 예.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전압이 항상 일정한 것. 교류는 우리가 쓰는 교류를 한번 봅시다. 교류는 어떤 것인가? 교류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합니다. 이렇게 변화하는 점을 변화하는 것을 표시를 다 선으로 이어놓은 겁니다. 선으로 거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한다.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나쁜 겁니다. 네. 그렇지만 우리가 쓰는 거는 우리가 집에 들어오는 전기는 다 뭡니까? 교류죠. 교류. 왜 교류냐? 발전소에서 나올 때 발전소에 무슨 결선이죠? Y결선 한다 그랬죠? 발전소에서 나올 때 애초의 교류입니다. 이 교류는 발전소에서 나오자마자 변압기가 있어요. 변압기를 통해서 승합을 시켜줍니다. 약 한 2만 볼트 내지 2만 5천 볼트가 되는데 2만 5천 볼트가 되죠. 5천 볼트가 되는데 그 2만 5천 볼트 되는 전압을 승합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최고 높은 765kV 76만 5천 볼트 또는 345kV로 승합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오냐면은 서울까지, 수원까지, 인천까지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 전압을 높여주니까 전압을 높여주는 거는 수압을 높여주는 거예요. 수압을 높여주는 거니까 좀 멀리까지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발전소에서 처음 나올 때 교류가 나오니까 이 교류를 그냥 보낼 수 있고 또 전압을 변화시킬 수 있으니까 멀리까지 보낼 수 있고 또 사용하는데도 이게 사실은 교류가 이렇게 계속 순간적으로 변하지만 이 사람의 눈이 잘 느끼지는 못합니다. 이 교류의 변하는 거를 잘 느끼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쓰는데도 불편함이 없습니다. 큰 불편함이 없다. 큰 불편함이 없으니까 그냥 씁니다. 직류는 어떤가요? 자, 이제 전자기기가 발달해서 집에 TV가 있는데 디지털 TV입니다. 아주 TV의 구조가 아주 복잡합니다. 이런 교류를 쓰면 안 됩니다. TV가 엉망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TV는 이런 교류를 받아서 뭘로 바꿔야 돼요? 직류로 바꿔줘서 써야 됩니다. 여기 뭐가 필요합니까? 정류기가 필요하다. 그러면 됩니다. 교류를 뭘 바꿔줘요? 교류를 직류로 바꿔줘요. 여러분 집에서 컴퓨터를 하지 않습니까? 집에서 컴퓨터를 하는데 컴퓨터도 정확해야 되죠. 예. 뭘 써야 됩니까? 직류를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 들어오는 전기는 교류지만 여러분이 실생활에서 쓰고 있는 핸드폰이죠. 핸드폰도 직류고 그 다음에 컴퓨터도 직류고 세탁기 또 요새는 에어컨도 또 좋은 전기를 쓰니까 직류고 요새는 요새 다 등도 뭘로 바꾸냐면 LED 등으로 해가지고 직류등으로 다 바뀝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은 다 직류를 쓴다. 그래서 정류기가 필요하죠. 이게 정류기가 필요하다. 이제 정류기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류하고 직류는 우리 또 스탠드도 있어요. 우선 스탠드가 이게 이 교류는 깜빡임이 보입니다. 깜빡이 보이니까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스탠드가 직류 스탠드입니다. 교류를 직류로 바꿔줘가지고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의 행여나 눈부심이 없도록 바꿔주기도 합니다. 자, 넘어갑시다. 정유형 반도체 수자, 이제 반도체를 이용했는데, 이 반도체란 말을 좀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있는 게, 여기 고유 저항 값이 10의 마이너스 4승부터 10의 6승 그랬으니까, 고유 저항 값이 10의 6승 이상은 전기를 잘 안 통하는 겁니다. 절연체입니다. 절연체. 또는 뭐예요? 부도체. 같은 말이죠. 전기를 통하지 않는 거고 10의 마이너스 이하 이쪽으로 내려오면은 도체입니다. 전기를 잘 통하는 거. 구리나 알루미늄 이런 거는 10의 마이너스 4승 5m의 이하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중간이 뭐냐면은 반도체인데 그러면 반도체는 전기를 반만 통하느냐? 그게 아니고 어떤 때는 통하고 어떤 때는 통하지 못하게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만 통한다는 뜻이 아니고 어떤 때는 전기를 통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전기를 통하지 못하기도 한다. 그게 반도체입니다. 실리콘이 뭡니까? 규소죠. 규소. 실리콘이 규소입니다. 모래에서 만들어내는 규소인데 규소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여러분들? 규소 강판에 안 생각납니까? 규소 강판. 예. 철손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히스테리시손이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손이 있어요? 계속 앞에 됐어요. 와리손이 있는데 와리손은 맴돌이손이죠. 맴돌이손이고 히스테리시손을 없애려면 규소강판, 맴돌이손을 없애는 거는 뭘 한다 그랬어요? 성층을 한다. 이럴 때 규소가 몇 프로 섞여 있느냐? 몇 프로 섞여 있다 그랬어요? 몇 프로에? 3%. 그냥 3% 냅니다. 그리고 강판의 두께는 몇 미치냐? 이것도 0.35인데 그냥 뭐 기분 좋게 그냥 0.3, 0.35 이렇게 외우면 되겠습니다. 그런 거를 성층으로 한다. 성층을 하는 거는 맴돌이소를 없애기 위한 것이다. 여기서 뭐가 나오면은 이 규소라는 게 나오는데 규소 나온 것이 실리콘, 이 실리콘. 우리 저 창문에 이렇게 하는 것도 다 실리콘이고 이 뭡니까? 세계 최초의 우주 왕복선 콜롬비아호. 그 콜롬비아호도 다 뭐를 붙여서 갔다 왔어요? 실리콘 타일을 붙였죠? 유리도 실리콘입니다. 유리도 실리콘. 실리콘 타일을 붙여서 세계 최초의 우주 왕복선이 갔다 왔는데 다 실리콘. 그 다음에 하여튼 실리콘의 쓰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런 반도체의 온도 특성은 이거 보겠습니다. 도체는 온도가 올라가면 저항값이 같이 커지는 정특성입니다. 정특성이라는 말을 알아야 돼요. 이게 기준입니다. 기준이에요. 그런데 반도체나 부도체는 전기를 잘 안 통하지 않는 부도체는 온도가 올라가면은 저항값이 어떻게 돼요? 떨어지고 있어요. 온도가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저항값이 떨어집니다. 이러한 부특성을 가지고 있다. 시험에도 자주 나오니까 이런 거 나오면 이거 틀리면 안 되죠. 578쪽 21분 가고 있습니다. 528쪽 587쪽 21번 다음 권선저항과 온도와의 관계는 권선에 있는 저항은 도체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예, 권선에 있는 저항은 도체, 온도 관계는 아까 무슨 특성을 갖는다 그랬어요? 정특성을 갖는다. 전기를 안 통하는 것은 온도가 올라가는 거에 따라서 저항값이 떨어지는 부특성을 갖는다. 그러므로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권선저항은 증가한다. 이거 답이죠? 예.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권선저항 감소한다. 이거는 반도체나 부도체를 뜻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 이제 우리가 쓰는 반도체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177쪽 있습니다. 진성 반도체가 나오는데 맨 밑에 177쪽 맨 밑에 진성 반도체 나오는데 실리콘이나 게르민과 같이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반도체를 진성 반도체라 한다. 이게 뭐냐면은 불순물이 하나도 섞이지 않은 것, 예를 들어서 물에 불순물이 하나도 없어요. 중류수 같은 거. 중류수 같은 거는 우리가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설사를 하죠. 중류수 먹으면 설사합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먹는 물이 불순물이 들어있어야 돼요. 우리가 정수기를 통해서 깨끗하다고 하는데 깨끗한 게 아니고 그 안에 여러 가지 다 불순물이 섞여 있습니다. 그게 불순물이 우리 몸에 좋은 것일 수도 있고 나쁜 것일 수도 있는데 중류수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전기도 안 통합니다. 중류수는. 이렇게 실리콘이나 게르민 순수한 같이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반도체를 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불순물을 섞는 겁니다. 불순물 반도체. 불순물을 섞어내면은 반도체를 섞어서 N형 반도체를 만들고 P형 반도체를 만든다. P형, 포지티브. 포지티브. 요거 N은 뭡니까? 네거티브. 네거티브. 네거티브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마이너스를 뜻하죠. 마이너스를 뜻합니다. P형, 포지티브는 기본적으로 플러스의 성질을 가지고 네거티브는 마이너스 성질을 갖는다. 결핵 주사를 맞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잘 몰라요. 근데 어렸을 때 애들도 다 결핵 주사를 맞는데 우선 결핵 주사를 맞을 때 검사를 우선 합니다. 그 검사를 하는데 그 검사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의사가 네거티브 반응이 나왔다. 그러면 네거티브 검사를 했는데 네거티브예요. 음성이죠. 음성. 네거티브는 음성입니다. 음성이 나오면 좋습니까? 나쁩니까? 이건 나쁜 겁니다. 이 사람은 결핵균이 몸에 들어온 적이 없어요. 포지티브는 양성입니다. 양성 반응이 나타나는 거는 결핵 주사를 검사를 했더니 양성이 나타나는 거는 이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몸에 결핵균이 들어와 가지고 몸을 지나갔는데 몸에서 백혈구가 이긴 거예요. 그래서 항체가 생긴 겁니다. 이 결핵균이 있는 사람은 주사를 안 놔주고 네거티브 음성인 사람들은 네거티브는 음성입니다. 음성인 사람들은 아직 결핵균이 들어온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약한 결핵균을 주사를 놔주는 겁니다. 그럼 몸에 있는 백혈구가 약한 이제 실험을 통해서 약한 거죠. 결핵균을 넣어주면 몸에 있는 백혈구가 이 결핵균하고 싸워서 이겨서 항체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거티브는 요 N이 네거티브입니다. 네거티브라는 거는 음성, 마이너스. 포지티브는 뭡니까? 양성, 플러스 이렇게 선거하고 여기 있는 네거티브는 그러니까 외울 수가 있죠. 마이너스 전자에 의해 전류가 흐른다고 하는 거를 반송자라 합니다. 반송자. 이것도 시험에 가끔 나오는데 이 말이 좀 어려워요. 이거는 전공은 원래는 플러스 아닙니다. 전공은 이게 속이 비어 있는 거예요. 전공. 공이라는 게 공허하다. 비어 있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이거는 마이너스 전자가 있는데 이거는 마이너스 성질을 가지고 이거는 상대적으로 비어 있으니까 플러스 성질을 가지게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플러스는 아니죠. 플러스가 없잖아요. 플러스는 없는데 마이너스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날아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플러스의 행세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마이너스 N은 마이너스, P는 P형 반도체는 플러스 전공에 의해 전류가 흐르는데 이런 거를 반송자로 한다.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새로운 말이 많이 나와요. 도너, 어셉터 눈을 한번 대시고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있는
PN 접합 반도체의 정류작용 다이오드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다 보겠습니다. 다이오드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다시 여기 그림을 가기 전에 한번 보겠습니다. 다이오드는 기호를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쓰고 이쪽에는 화살표가 이렇게 있으니까 전류가 잘 통하도록 되어 있고 이게 통하는 겁니다. 이렇게 통하고 이쪽은 거꾸로 오면은 여기서 이렇게 막고 있어요. 거꾸로는 흐르지 못하게 한 방향만 흐릅니다. 그래서 한 방향만 흐르고 여기 단자 이 단자니까 이거를 바를 때 뭐라면은 단방향 한 방향으로만 흐를 수 있다 그죠? 한 방향으로만 흐를 수 있고 소자가 여기 단자가 두 개 있으니까 이 단자 소자 요건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오기 때문에 소자라는 건 재료란 뜻입니다. 재료 한쪽 방향으로 흐르는 2단자 소자다. 다이오드로 흐르고 이쪽을 전기가 이쪽에 흐르는 거는 P 포지티브 요거 N 네거티브 이렇게 해가지고 플러스에서 어디로 흐른다? 마이너스 쪽으로 이렇게 흐른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PN 접합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 에노드하고 캐소드를 애우기가 힘들어요. 에노드하고 캐소드를 애우기가 힘들어서 요거 제가 써놨습니다. 뭐라 써냐면은 러시아에서 세계에서 제일 잘 팔리는 총이 무슨 총입니까? 무슨 총이에요? 아카보 소총입니다. 아카보 소총. 이 아카보 소총을 만드는 아카보는 이게 아카보죠. 아카보는 레닌 훈장을 받았어요. 소련에서 가장 훌륭한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구조가 간단하고 정확한 소총이 그래서 세계에 있는 모든 게릴라들이 이 아카보 소총을 씁니다. 그래서 아카보 소총의 1호가 크레므린 박물관에 있는 러시아 크레므린 박물관에 있는 거기에 전시되어 있고 이 아카보는 그걸 받았습니다. 레닌 훈장을 받은 아카보 소총. 우리 혹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 때 이쪽을 A, 이쪽을 뭐랍니까? K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런 뜻입니다. 안 조져요? 자, 이렇게 해갖고 A에서 K로 전류가 잘 통함. 순방향. A에서 K로는 전기가 잘 통하고 그 다음에 K에서 A로는 안 통한다. 역방향이다. 한번 이 뒤에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설명을 한번 해보겠어요. 밑에 있는 거를 그림을 보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요건 잘 알아야 되니까 제가 한번 그림을 그리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요걸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전기가 이렇게 해가지고 플러스하고 이렇게 저항이 이렇게 있으면은 요게 A고 이쪽이 A고 이쪽이 뭡니까? K고 요게 PN 접합이니까 여기다가 P 이쪽이 뭡니까? N 접합입니다. 그리고 여기 플러스고 마이너스고 플러스에서 전기가 P는 전기적 성질을 띠고 있자는 전공인데 아까 전공이라 그랬죠? 전공 비어있는 전공인데 전공이라고 쓰면 설명하기가 조금 여러분들이 복잡하니까 전공에다 플러스를 이렇게 집어넣겠습니다. 플러스 행세를 하는 겁니다. 플러스 행세를 하는 것이지 플러스 안에 비어있어요. 원래 이쪽은 마이너스는 전자가 있어요. 이게 마이너스 N은 네거티브니까 마이너스 전자가 이렇게 있는데 전개했습니다. 여기 플러스하고 플러스 전기를 주니까 이 플러스 전기가 어디 와서 걸리나 하면은 여기 와서 걸리는 겁니다. 플러스가.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가 있어요.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여기 마이너스가 쭉 가서 마이너스가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그러면은 안에 있는 플러스는 여기 플러스가 싫으니까 다 이쪽으로 모이죠. 이쪽으로. 다 플러스가 이쪽으로 다 모입니다. 이쪽으로 모이고
이쪽에는 마이너스는 이쪽에 마이너스가 걸려 있으니까 여기 마이너스가 걸려 있으니까 마이너스가 다 이렇게 모이니까 요 가운데 있는 막이 터집니다. 막이 타서서 전자가 이렇게 흐릅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건 전자의 움직임이고 우리는 전기는 어디에서 흐른다 했어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렇게 흐른다고 표시합니다. 실제로는 안에서는 전자가 이렇게 움직여요. 플러스 전공, 마이너스 전자가 플러스 쪽으로 옮기는데 우리 전기에서는 이렇게 움직이는데 요 막이 몇 볼트나 하면은 약 0.6 내지 0.8V의 전압을 걸어주면 전기가 통하기 시작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거를 순방향이라 합니다. 순방향. 전기가 통하는 방향. 이쪽은 역방향을 한번 봅시다. 순방향이란 말도 쓰고 정특성이란 말도 다 쓰고. 자, 역방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방향은 이번에는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거 잘 이해하셔야지 이제 앞으로 공부할 때 편합니다. 요번에 이렇게 줬어요.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가로는 막고 있죠? 막고 있는데 여기 저항이 하나 이렇게 있다 합시다. 요번엔 이쪽이 플러스고 이쪽이 마이너스입니다. 여기가 P고 똑같이 여기가 P고 여기가 N이에요. 그러면 P는 플러스가 있고 여기는 뭐가 있어요?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여기 플러스를 걸어주니까 이쪽에 있는 게 플러스가 걸립니다. 플러스가 이렇게 걸려요. 여기는 마이너스가 걸렸으니까 바깥에 마이너스가 걸리니까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하고 이 마이너스하고 여기 플러스가 있으니까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마이너스가 이쪽으로 가서 벽에 있고 이쪽은 플러스가 이쪽에 와서 이쪽에 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전기가 안 통합니다. 가로에 있는 막을 안 통해요. 이쪽으로 쓸데없는 데 와서 서로 사랑을 하는 겁니다. 전기가 안 통하죠. 전압을 계속 올립니다. 5V, 10V, 20V, 30V, 100V, 150V. 여기는 아까 몇 볼트면 통한다 그랬어요? 여기는 0.6 내지 0.8V만 통하면 통하는데 여기는 150V 해가지고 올리다 보면요. 어디가 터지느냐? 어디가 터지냐면은 여기가 터지는 겁니다. 여기가. 빵! 여기 터지죠. 터지는 거예요. 여기가. 이런 거를 다이오드가 터졌다고 우리는 다이오드가 터졌다 그러는데 사람이 이 아주 조그만 다이오드가 진짜 다이오드가 요만합니다. 진짜 다이오드 우리 4001 같은 거면 4001이면은 다이오드가 요만합니다. 요만한 진짜 요만해요. 크기가 길이가 요만한 다이오드에서 딱 소리가 납니다. 딱 하는 소리가 납니다. 이게 전기를 이렇게 올려주면은 150, 200V를 올려주면은 200V를 올려주면은 딱 하는데 아니 요만한 소리에서 사람이 귀에 들릴 정도로 딱 쏠리면은 이건 대포 소리가 나는 거죠. 말하자면은 다이오드로 보면 이게 터져서 대포 소리가 나는 겁니다. 딱 소리가 나면서 다이오드가 깨져버립니다. 깨져버리는 순간. 자, 여기 나와 있습니다. 다이오드 이쪽은 순방향입니다. 순방향으로 전압을 걸어주면은 몇 볼트입니까? 약 0.6 내지 0.8V의 전압만 걸어주면 전기가 착 통하고 이쪽은 원래 아까 그랬어요. 100 내지 150V의 전압이니까 여기 0.6이니까 150V 그러려면 이렇게 이것도 안 되죠. 근데 이렇게 그릴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그릴 수가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보는 건데 여기가 100 내지 150V 되면은 탁 다이오드가 깨지는 전압입니다. 깨지는 전압이래 가지고 요 전압을 무슨 전압이라 그래요? 항복 전압이다 그래가지고 다이오드마다 조금씩 다 틀립니다. 다이오드마다 조금씩 다 틀리는데 어디서 어떻게 할까 이거를? 다이오드 책자가 있습니다. 다이오드가 수만 가지니까 이런 다이오드가 수만 가지예요. 종류가 회사별로 다 특징이 틀리기 때문에 이게 다이오드 규격집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이오드 규격집마다 예를 들어서 N4001은 아까 제가 얘기한 이 4001은
순방향 전압은 몇 볼트이고 역방향 전압은 몇 볼트라고 다 써 있어요. 그 책에 써 있는 겁니다. 그 책에 있었고, 요 다이오드의 특성이 이런 거구나. 우리 공부하는 분들은 그런 건 필요 없으니까, 이건 순방향. 그렇습니다. 플러스를 걸어주니까, 여기, 아까 제가 설명했죠? 플러스를 걸어주면은, 플러스가 이렇게 오고, 여기에 있는 플러스가 1이 가고, 마이너스이니까, 여기 마이너스가 걸려있으니까, 여기 있는 마이너스는 이렇게 가가지고 전기가 휙 통한다. 이렇게 순방향, 역방향.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다이오드의 특성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다이오드를 그림을 한번 볼까요? 다이오드 그림을 하나 했는데, 다이오드를 여기 보니까 다이오드는 종류가 아주 많습니다. 다이오드 종류가 많은데, 이 앞에 있는 요거는, 요 1번은 좀 대용량에 좀 많이 씁니다. 큰 전류로 흐를 수가 있어요. 큰 전류를 한 거고. 요것도 좀 큰 편입니다. 요것도 일반 거에 비해서 큰 건데, 여기에 전부 다 뭐가 표시가 되어 있냐면, 여기 잘 그리면 안 나왔지만, 하얀색으로 여기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하얀색으로 이렇게 가운데가 있는 거 가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 요 표시가 되어 있는 이쪽이 P고, 이쪽이 N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전기가 어느 쪽으로 통해요? 이렇게 통하죠, 전기가. 이렇게 통하는 겁니다. 여기 P, N. 여기는 표시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기 표시가 됐으니까 전기가 이렇게 통합니다.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통함으로써 이쪽에 뭐가요? P, N.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이오드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거는 보면은 여기는 어떻게 표시되어 있냐면, 여러분들이 아직 배우지는 않았는데, 녹색으로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AC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에는 교류를 집어넣는답니다. 교류. 그러니까 여기다가는 교류를 집어넣고, 여기 교류를 여기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하나는 여기 플러스로 되어 있죠? 플러스, 마이너스. 그럼 여기는 플러스하고, 이쪽은 플러스가 나오고, 이쪽은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가 나온, 이게 이제 우리가 조금 있으면 뒤에서 배우는데, 아예 다이오드가 여기 몇 개 들어있냐면 4개가 들어와 있는 겁니다. 다이오드를 4개를 아예 그냥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회로를 이제 이 전파종류 회로인데, 회로를 4개를 아예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편하죠?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이오드 종류가 많다. 근데 이제 대부분 여러분들이 보면은 이제 큰 회사에 들어가면 이걸 봅니다. 그 다음에 작은 회사, 조금 전자부품에서는 다 이런 걸 쓰죠. 이렇게 쓴다.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복습을 해가지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서 이번 시간을 한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에노드, 캐소드. 전기가 플러스가 걸려있고, 여기 이쪽이 P고 이쪽이 N이죠. PN 접합입니다. 다이오드는 PN 접합인데, 전기를 쭉 이렇게 탁 통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쪽으로 플러스가 통하면은 통한다. 몇 볼트를 걸어주면 통한다고요? 0.6 내지 0.8V 이상의 전압만 걸어주면 잘 통하는데, 이거를 순방향이라 하고 단방향이라 하고 역저지란 말도 씁니다. 이제 역저지란 말이 나오는 게 이쪽으로는 흐르지 못하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요거 1, 요거 2. 우리 공부할 때마다, 전기 공부할 때마다 이 용어가 많이 나와요. 왜 하나만 쓰지 왜 이렇게 많이 쓰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자, 여기는 역방향입니다. 역방향이 왜 역방향이냐면은, 여기 보니까 플러스가 걸려있잖아요. 플러스가 이렇게 하니까 전기가 이렇게 하면 통한다, 못 통한다? 가로막혀서 못 통한다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 다이오드가 이렇게 생기는데 이쪽으로 흐르는 거를 막고 있다. 이거는 역방향이라 하고, 무슨 특성이라 한다? 부특성이라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 다이오드가 어떻게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가, 이제 또 값어치도 나오고 이런 거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